네. 그다음에는 이제 안약 투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세척이나 점적을 이용해서 안약을 보통 인제 투여할 수 있는데, 그래서 눈에 넣는 점적약이 있고 세척을 위해서 안약을 투여할 수도 있습니다. 눈 세척은 분비물이나 이물질, 눈에 상처를 줄 수 있는 화학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결막낭을 씻어낼 때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안약은 결막낭은 우리 눈, 그쵸? 여기 눈이 이렇게 있으면은, 네, 여기 아래 부분을 결막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결막낭은 이쪽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씻어낼 때 많이 적용하고, 안약은 액체나 연고 형태로 눈에 보통 투여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점안약은 투여할 때 약물이 한 방울씩 나오도록 고안된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있고, 안연고는 일반적으로 작은 튜브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안약 용기는 안가용이라는 표시와 함께 무균수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그래서 꼭 무균수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꼭 누가 해야 되나? 간호사가 안약을 넣어 주셔야 되겠죠. 그죠? 네. 그다음에 59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책 590페이지를 펴 주시면 한 장 넘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인제 실습 16-16에 안약 점적 투여 방법을 제시하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안약을 투여하는 방법을 한번 실습에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실습에 우리 656 페이지 한번 펴 주세요. 656. 네, 저도 지금 펴고 있어요. 거기 656 페이지에 실습 16-16 안약 투여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인제 실습을 여러분들 하게 될 텐데, 먼저 실습을 이론적으로 한번 봐야죠. 그래서 실습 안약 투여의 목적은 감염을 치료하거나 그 외에 다른 이유, 구체적인 약물용을 참고하시고, 그래서 안약을 투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인제 눈에 염증이 있거나 이럴 때 항생제의 형태로 된 그런 안약을 많이 이렇게 점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사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안약을 투여하기 전에도 여러 가지 이제 사정을 좀 해야 됩니다. 혹시 눈에 뭐 병변이라든지 삼출물, 홍반이라든지 종창 뭐 이런 외관상에 문제가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고, 그다음에 분비물이나 눈물, 그리고 눈꺼풀, 그리고 종창의 위치와 특성을 좀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대상자가 혹시 가려워하는지, 화끈거리하는지, 시야가 혹시 흐린지, 눈부심 같은 게 있는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사정하고 점안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혹시 문제가 더 큰, 점안보다도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계획이 나오는데, 이제 위임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안약을 투여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상태에 대한 사정과 아까 해석도 필요하고, 그다음 무균술도 꼭 사용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무면허, 면허가 없는 보조인에게 투약을 위임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안 된다고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간호사가 꼭 투여해야 됩니다. 간호조무사 이런 무면허인에게 위임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인제 수행하는데 먼저 투약 처방을 확인하고, 예. 그래서 두 번째는 투약의 이유, 왜 투약하는지, 그리고 금기 사항이라든지 사용 용량이라든지 부작용이라든지 고려할 점이라든지 투약 결과라든지 평가 방법 같은 거를 간호사가 좀 알고 있어야겠죠. 그죠? 요 투약 처방도 확인해야 되고, 요런 기본적인 지식도 조금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약을 점적해야 되는데, 먼저 약병에 붙어 있는 라벨과 투약 처방 또는 투약 카드를 좀 대조하고 약물의 유효 기간도 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병에 있는 약 이름하고
그다음에 투약 카드에 적혀 있는 약 이름하고 똑같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 거를 꼭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 물론 약물의 유효기간을 잘 확인해서 약국에 비치해 놓겠지만은 그래도 혹시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는지 날짜도 잘 보셔야 됩니다. 필요한 경우 투약할 용량도 계산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상자에게 간호사는 자신을 소개하고 투약 과정, 목적, 투약 시 협조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안약 투여는 대개 통증은 유발하지 않죠, 그죠? 그리고 안연고는 주로 눈을 진정시켜 주긴 하지만은 몇몇 액체의 안약은 처음 넣을 때 눈이 약간 따끔따끔하다든지 자극을 줄 수 있는 약도 있다는 거를 설명해 줘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손을 씻고 주의 지침을 준수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대상자를 이제 준비시킵니다. 가급적이면 어쨌든 준비할 때는 어떤 자세, 편안한 자세가 좋겠죠. 그래서 편안한 자세가 뭐냐? 눕는 체위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눈꺼풀과 속눈썹을 깨끗하게 닦아주고 장갑을 끼고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점적을 할 때 중요한 거는 멸균 세척액이나 생리식염수를 적신 멸균솜으로 먼저 깨끗한 생리식염수가 적신 그 멸균솜으로 눈 안쪽 눈 구석에서 내양각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내양각의 위치는 이렇게 됩니다. 이따가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네. 그리고 바깥쪽 눈구석 외양각 쪽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눈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여기가 내양각이죠. 여기가 이제 외양각이고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한번 닦아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은 바깥쪽으로 닦으면은 다른 쪽 눈과 눈물샘이 오염되는 것을 예방될 수 있다. 그래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야지만이 다른 쪽 눈과 눈물샘이 오염되는 것을 예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이렇게 닦으면 안 되고 여기가 안쪽이라 그러고 여기가 바깥쪽이라 그랬을 때 당연히 이렇게 닦아야 됩니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안약을 투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물명, 약물 농도, 점적 방울수를 확인하고 그래서 방울수만큼 약물을 점원하고 그 다음 혹시 연고를 넣을 때는 연고에 처음 사용하는 부분을 짜버리시고 그리고 버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대상자에게 일단 누워서 천정을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른 멸균솜을 한 장 지어주죠. 그리고 왼손의 엄지나 다른 손가락을 대상자의 눈 바로 아래에 있는 광대뼈 부위에 놓고 그 다음에 뺨 위에 피부를 부드럽게 아래쪽으로 잡아당겨서 왼손으로는 이렇게 눈을 이렇게 아래로 잡아당겨서 하부 결막낭을 노출시킵니다. 그 다음에 조직에 부종이 있으면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직을 조심스럽게 다뤄줘야겠죠. 그리고 어디다 점화하느냐? 약물을 잡은 손은 대상자의 이마에 댑니다. 이렇게 고정을 좀 시키는 거죠. 이마에 고정을 시켜서 눈의 측면으로부터 접근해서 하부 결막낭의 바깥쪽 3분의 1 부위에 정확한 방울수의 약물을 점적한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부 결막낭의 3분의 1. 그래서 즉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하부 결막낭에서 바깥쪽 바깥쪽이죠. 바깥쪽이 여기서 3분의 1 지점 여기에 점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점적기는 하부 결막낭에서 1, 2cm 위에 놓이게 해야 되지 딱 붙여서 하거나 이러면 오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 2cm 위에 놓이게 해야 된다. 또는 하부 결막낭 위에서 튜브를 잡고
결막낭의 안쪽 눈구석에서 바깥쪽 눈구석으로 안연고를 2cm 정도 짜 넣는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점안액 넣을 때는 이게 안쪽이고 이게 바깥쪽 눈이었을 때는 우리 바깥쪽에서 3분의 1 지점에 넣었어요. 그죠? 그런데 안연고입니다. 이게 눈이고 여기 안쪽에서 이거 바깥쪽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럴 안연고를 넣을 때는 여기 안쪽 눈구석에서 안쪽에서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연고를 짜 넣는다는 얘기죠. 그죠? 바깥에서 안쪽이 아니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점안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658페이지 넘겨볼까요? 거기에 보시면은 하부 결막낭에 이제 액체 안약을 점적하는 사진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 안약도 딱 붙이는 게 아니고 여기 좀 1, 2cm 정도 이렇게 띄워서 점적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오른손이나 왼손은 이렇게 하부 결막낭을 이렇게 아래로 당기고 있죠. 당겨서 거기다 이제 점적합니다. 그래서 눈에 어쨌든 바깥쪽에서 3분의 1 지점 여기쯤에 이제 점안을 하게 된다. 그다음에 연고도 지금 투약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하부 결막낭을 잡아당겨서 연고는 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2cm 정도 넣어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게 이제 액체 안약의 경우에는 간호사가 눈물관 위를 30초 이상 단단히 눌러주거나 대상자에게 단단히 누르고 있으라고 지시를 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있고 제가 사진을 지금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한 번 더 설명을 하자 그러면은 눈이 있고 여기 코가 이렇게 있으면은 사실은 우리 눈물샘은 여기 있어요. 눈물샘은 여기 있고, 네, 그 다음에 코 눈물관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 코 눈물관이 여기쯤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아이고, 다 지워져 버렸네요.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하자면은, 코 눈물관이, 예, 눈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코 쪽이에요. 그러면은 코 눈물관이 여기쯤에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위, 예. 그리고 여기 부위를 이렇게 눌러 주셔야 된다는 거죠. 한 30초간 이렇게 눌러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 누르는 이제 모습이 여기서 한 여기 위치 정도, 여기 위치 정도에서 이렇게 눌러 주셔야겠죠. 그죠? 여기 위치 정도에서 이렇게 눌러 주시면은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은 여기 코 눈물관 위를 누르고 있으면은 안약이 코 눈물관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코 눈물관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안약을 이쪽으로 넣게 되면은 코 눈물관 안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죠?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기를 이렇게 누르고 있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압박하고 있어야 된다. 코 눈물관을 압박하기. 예. 그 다음에 세척입니다. 눈 세척하는 건데 머리하고 목, 어깨 아래쪽에 흡수 패드를 대고 그 다음에 세척액을 받아내기 위해 눈 옆에 곡반을 대어 놓는다. 어떤 안약은 코 눈물관을 통해서 흡수되어 온몸으로 퍼지면은 혼돈, 심박수 및 혈압 저하 같은 전신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좀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하부 결막낭을 노출시키고 아래쪽 눈꺼풀을 아래쪽으로 당기고 위쪽 눈꺼풀은 위쪽으로 당겨서 눈꺼풀을 벌립니다. 이때 눈꺼풀을 벌린 손가락은 광대뼈와 눈썹 아래의 뼈 돌출 부위에 댄 채 그대로 지지하고 있는다. 그리고 세척기에 세척액을 채우고 눈 위에 2.5cm 거리에 댑니다. 여기는 2.5cm 거리에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세척액을 우리 연고 투여하듯이 그죠?
안쪽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눈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안쪽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하부 결막낭 위에 부어서 눈을 세척하게 되는 겁니다. 눈을 세척하고 나오는 용액은 깨끗해질 때까지 또는 세척 용액을 다 쓸 때까지 세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상자에게 눈을 감은 채 눈을 주기적으로 움직여 보라고 좀 지시도 하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척액을 안쪽 눈구석에서 바깥쪽 눈구석으로 방향으로 붓는 이유가 나와요. 오염물질, 용액하고 그 오염물질이 아까 코 눈물관 쪽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다. 네, 그렇게 해서 세척을 지금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9번째, 필요한 경우에 눈꺼풀을 깨끗이 닦고 말려주고, 그리고 눈꺼풀은 안쪽 눈구석에서 바깥쪽 눈구석으로 부드럽게 닦아서 과잉 약물을 제거하시면 됩니다.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끼고 있던 장갑을 벗고 손 씻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 패드를 대고 안과용 종이 테이프로 고정을 시켜주고, 안약 투약이나 세척을 한 후에는 즉시 대상자의 반응을 살펴합니다. 그래서 안약이 효과를 나타낸 후에도 대상자가 어떤 반응을 나타냈는지 잘 사정을 해봐야겠죠. 어쨌든 모든 관련 사정 자료와 중재 내용은 그리고 마지막엔 항상 간호사가 기록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뭐 아까 지금은 세척이었지만 아까 점안하거나 연고 같은 거는 항생제 이름이에요. 눈 항생제 뭐 크라비트 뭐 몇 방울 그죠? 뭐 3방울을 점적했다. 점적해 주었다. 항생제인 뭐 크라비트 몇 방울 점적해 주었다 하고 보통 본인 사인을 꼭 적어 주셔야 됩니다. 요즘은 EMR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본인이 적으면은 사인이 나오겠지만은 혹시 수기 처방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본인 사인을 마지막에 꼭 적어 줘야겠죠. 그죠? 요런 식으로 기록을 항상 남겨야 된다. 예. 그리고 그 연령별 고려 사항이 이렇게 나오는데 안약 투여할 때 영아나 아동의 부모님에게 투약 방법을 좀 설명해 줘야 되고 그다음 움직이지 않도록 항상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야지 사고가 예방된다. 그리고 아동에게는 그냥 무작정 하면은 공포감과 위협감을 느끼기 때문에 투약 절차를 한번 시범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인형에다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라고 아픈 게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하면 되고요. 점안할 때 시력 흐려짐이 없으므로 점안액은 아동은 연고보다는 점안액 투여를 더 잘 견딘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아동들에게는 점안액을 투여할 수 있도록 연고보다는 혹시 대체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다음 눈 세척할 때는 그 수액백하고 수액 세트를 사용해도 된다. 그래서 생리식염수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00cc라든지 이런 거를 수액 세트에 연결해서 이거는 압력이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눈을 또 세척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이제 안약에 대해서 투여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여기 귀약이죠, 그죠? 다시 여러분들은 590페이지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590페이지 펴주세요. 네, 거기에 보시면 귀약 투약이라고 있죠. 거기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 귀약 투약. 그래서 귀약 투여는 바깥 귀길, 그래서 웨이도라고 얘기하죠. 웨이도에 점적 투약하거나 세척하는 것을 귀약 투여라고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귀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시행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열 적용과 항균 용액이 처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에서의 세척 시 세균이 귀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무균술이 많이 요구되고 고막이 천공된 경우에는 반드시 무균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깥귀길 웨이도의 방향은 연령에 따라서 좀 다르는데요. 3세 이하의 어린이는 바깥귀 방향이 위쪽입니다.
웨이도의 방향이 위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인의 경우에는 바깥 웨이도의 방향이 2.5cm 길이로 S자 모양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도 마찬가지로 실습 16-17에 귀약 투여 절차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6-17이 어디에 있냐? 우리 페이지 660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네, 660페이지 책을 한번 펴주세요. 네, 한참 뒤에죠. 예, 거기 보면 귀약 투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귀약 투약의 목적을 잠깐 제가 보겠습니다. 귀약은 왜 투여하냐? 귀지를 부드럽게 해서 나중에 이를 제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목적은 웨이도의 염증을 감소시키고 세균을 제거하기 위해서 국소적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보통 귀약을 투여한다. 귀약 투여할 때도 마찬가지로 간호사는 귓바퀴라든지 바깥 귀길 웨이도의 발적이라든지 찰과상이 있는지 분비물이 어떤 종류와 양상인지를 잘 관찰해야 되죠. 이 귀약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분비물이라든지 양이라 그러면은 다시 의사한테 보고해서 상태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계획입니다. 위임, 아까 안약도 마찬가지지만 귀약도 마찬가지로 사정도 해야 되고 해석도 해야 되고 무균술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무면허 보조인에게 투약을 위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된다. 간호사가 직접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준비 물품은 뭐 투약 기록지하고 투약 카드하고 컴퓨터 출력물, 뭐 청결장방, 면봉 뭐 이런 게 보통 많이 필요하고 뭐 추가로 방수용 타월이라든지 곡반, 뭐 적당한 온도의 세척액 500cc ml, 세척액을 담을 용기, 주사기, 그래서 고무 스포이드를 쓰던지 아니면은 에이셉토 주사기가 흔히 많이 사용되죠. 예, 귀약을 넣는 방법이에요. 투약 처방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귀약 이름이 귀약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제가. 그래서 귀약 이름이 이렇게 있으면 그 투약 카드랑 귀약 이름이랑 똑같은지 보고 아까 안약이랑 마찬가지로 유효 날짜를 유효 기간도 한번 확인해라 그랬어요. 그죠? 그렇게 확인해서 준비를 해 주시면 되고요. 네. 여기 나오는구나. 네. 실행이 그렇게 나오죠. 그죠? 유효기간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용량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귀약도 넣을 때 뭐, 크게 이상이 없는 이상은 통증은 크게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협조를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겠죠. 손 씻고 주의사항을 이제 준수합니다. 그래서 귀약을 투여하게 됐는데, 귀약도 가급적이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크린이라든지 뭐 커튼이라든지 이런 걸 치고 해야 됩니다. 대상자를 준비시키고 기관의 정책에 따라서 대상자를 확인한다. 치료할 길을 위쪽으로 해서 누워서 귀약 투여에 관해서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의 귓바퀴와 바깥귀기를 깨끗하게 일단 닦아주고 그 다음에 감염이 의심되면은 장갑도 착용합니다. 그다음에 연병에 용액을 묻혀서 귓바퀴와 웨이도를 먼저 닦아주고 점적기가 귀길에 들어가지 않게 합니다. 그다음에 귀약을 그다음 투여하는데 손으로 약병을 따뜻하게 해도 되고 잠깐 동안 약병을 온수에 둬도 됩니다. 너무 차가우면 좀 귀가 아프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점적기에 투여할 약물을 부분적으로 채우고 귓바퀴를 후 상방으로 잡아당겨. 성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S자 모양이기 때문에 후 상방으로 귀를 잡아당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웨이도가 일직선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네요. 귀 길이 일직선이 되도록 해야지 약물이 귀 길 전체로 흘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우리 귀 굿을
2주. 그래서 바깥 귀길 앞에 있는 연골로 된 돌기를 몇 번 부드럽게 단단하게 눌러준다. 그래서 바깥 이의도의 앞에 있는 그 연골로 된 돌기를 그죠? 그 귀 구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예, 그거를 몇 번 부드럽게 이렇게 단단하게 좀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5분간 옆으로 누워 있으라고 좀 지시를 하죠. 투여하고 난 다음에 5분간 누워 있으라고 좀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성인의 경우에는 귓바퀴를 후 상방으로 잡아당겨서 웨이도에 일직선이 되도록 합니다. 여기 일직선이 딱 됐죠, 그죠? 원래 이런 S자 모양인데 이걸 쫙 잡아당겼더니 일직선이 되더라. 귀약을 점적 이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게 점적 용기가 여기 귀에 저기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점적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우리 662페이지로 넘어가서 네. 귀약 투여가 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귀 세척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대상자에게 고막에 닿을 때 가득 찬 느낌이나 따뜻한 느낌, 불편감이 있을 수 있다고 좀 설명해요. 뭐든지 이제 물기가 고막에 닿으면은 뭔가 불편한 느낌 좀 있죠. 그러고 설명을 먼저 하고 대상자가 세척할 귀 쪽으로 머리를 돌려 앉거나 눕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세척할 거면 이쪽으로 약간 기울여서 눕도록 해주는 거죠. 왼쪽에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세척할 귀 아래에 어깨 주위에 방수 타월을 이렇게 깔았어요. 그죠? 세척할 귀 밑에 곡반을 받쳐주고 요 곡반이 여기 있죠. 그다음에 주사기에 세척액을 채웁니다. 주사기가 여기 있죠. 세척액을 채웠어요. 그다음에 세척액이 담긴 용기를 걸고 튜브와 노즐에 세척액을 통과시킨다. 여기는 주사기로 하고 있지만은 뭔가 용기가 있다 그러면은 뭐 링겔처럼 플루이드처럼 그렇게 하는 거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귀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전체를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귀 길이 일직선이 되게 아까 후상방으로 성인 같은 경우는 당겨주고 애기들 같은 경우는 후하방으로 당겨준다. 주사기의 끝이 연결 부위를 귀기에 삽입하여 세척의 방향이 부드럽게 귀길의 상방으로 향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척 목적에 따라서 세척액을 다 사용하거나 귀길이 깨끗해질 때까지 세척액을 계속 주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에게 세척한 귀가 밑으로 향하도록 해서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척한 귀가 밑으로 가도록 누우면은 남아있는 세척액이 중력에 의해서 밖으로 배출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환자분이 이쪽으로 곡반이 있는 쪽으로 누워서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663페이지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세척을 끝났으니까 장갑을 벗고 이제 손을 씻는다고 나오고 그다음에 세척액을 주입한 직후와 세척 후 약물 작용이 나타날 때 대상자의 반응, 분비물의 특성과 양, 귀 길의 상태의 보편감 같은 것을 사정하고 그다음에 면솜을 시진해서 분비물을 확인한다. 면솜으로 한번 확인하고 그다음에 세척 절차와 관련된 모든 간호 사정과 간호 중재 내용을 기록합니다. 여기에는 약물명이나 세척액명, 농도, 액체 약의 경우에 몇 방울 떨어뜨렸는가, 몇 시에 했나, 대상자의 반응 같은 거를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도 그렇지만 항상 안약이든 귀약이든 마지막에는 기록을 해야 된다.
그리고 평가로는 마지막에 보시면은 대상자가 바람직한 투약 효과를 나타냈는지 또는 정상적인 기대 반응과 다른 반응을 나타냈는지 그 결과에 근거해서 추후 간호를 수행해야 됩니다. 이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면은 결과를 이전 자료와 비교하고 혹시나 이상이 있다 그러면 의사한테 바로 보고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연령별 고려사항입니다. 귀하의 연령별 고려사항은 아까 안약도 그렇지만 영아나 아동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의 도움이 좀 필요해요. 그죠? 그래야지 무슨 사고나 이런 걸 예방할 수 있죠. 영아는 아까 3세 이하나 영아나 이런 애들은 귀 길이 바로 위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잡아당겨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야지 웨이도가 일직선이 된다. 그렇게 잡아당기도록 하고 그다음에 영아인 경우에는 귓바퀴를 부드럽게 후하방으로 그죠? 여기 나온 건 잡아당기고 3세 이상인 아동의 경우에는 귓바퀴를 후 상방으로 잡아당긴다. 그래서 3세를 기준으로 3세 이상인 경우에는 후상방 어른이랑 똑같이 그다음에 이하인 경우에는 후하방으로 잡아당겨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귀약에 대해서 했고 그다음에 나오는 게 코약이에요. 코약.